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여행에서 헬레니즘 시대에 아르키메데스가 과학과 수학에서 이룬 업적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헬레니즘 시대 이전의 아테네,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 이후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다가 기원전 323년 사망하면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고, 1년 뒤인 기원전 322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 시절 아테네로 유학하여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후 아카데미에서 학문을 강의하고 연구하다가 플라톤 사후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 왕자 알렉산더를 가르친 후 아테네로 다시 돌아와 사설학원 리케이온을 창립하는데, 리케이온 주위를 산책하고 소요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소요학파라고도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가 알렉산더 왕자의 부왕인 필리포스 2세를 치료했던 의사였기에 어릴 때부터 동식물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의 학원 리케이온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서 동물과 식물을 연구할 때 그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원정 중 진귀한 동식물을 수집하여 리케이온에 기증하곤 하였지만, 플라톤의 아카데미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은 헬레니즘 시대 이전 그리스 아테네에 세워진 사설학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알렉산더 대왕 사후 이집트에서 왕국을 세우고 데메트리오스의 제안으로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 왕립연구기관 무세이온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데메트리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학문과 법률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무세이온은 그리스 신화에서 문학과 예술을 담당하는 여신들인 뮤즈를 모신 신전이었지만, 아테네의 리케이온처럼 동식물원을 갖춘 학문기관이었고, 무세이온에 부속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유명한 지식의 보고였는데, 오늘날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은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에서 유래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뒤를 이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을 무세이온으로 초빙하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초기 왕들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들의 이론을 저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왕의 명령에 의해 고대 그리스, 이집트, 유대,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많은 책들을 수집하였기에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었고,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과 대도서관이 오늘날의 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헬레니즘 시대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수학과 과학의 중심지가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수학과 과학을 발전시킨 많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정보를 공유하는데,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 최초로 태양중심설을 주장한 아리스타르코스, 지렛대와 부력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아르키메데스, 현대 지리학의 아버지 에라토스테네스, 원뿔곡선에서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아폴로니우스, 지구의 세차운동을 최초로 발견한 히파르코스가 이 시대의 학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헬레니즘 시대 이전 아테네의 사설학원 아카데미와 리케이온,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수학자와 과학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으로 어디까지 원정을 떠났고 그의 사후 헬레니즘 문화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4년에 원정을 시작하여 소아시아, 이집트,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기원전 326년 인도의 북서부 지방까지 진출하면서 정복한 영토에 본인의 이름을 붙여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여러 개 건설하였지만 이집트 도시 알렉산드리아 하나만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아의 도시들로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리스 문화를 동양으로 전파시키면서 동서양 융합 정책을 펼쳤고 기원전 326년 인도의 북서부에 도달하여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인 간다라 지방을 정복합니다. 인도 전투 중 원정에 지치고 향수에 빠진 마케도니아군이 더 이상 동쪽 진군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하자 알렉산더 대왕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인더스강 하류 지방을 정복하면서 회군하기 시작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군대와 함께 회군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에서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푼 후 갑자기 병을 앓다가 기원전 323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로 사망한 후 휘하 장군들 사이에 40년 이상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마케도니아 제국이 세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마케도니아에서 안티고노스 왕국,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셀레우코스 왕국이 생겨납니다. 기원전 261년 아탈로스 왕조가 아나톨리아라고도 불리는 소아시아에서 페르가몬을 수도로 셀레우코스 왕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마케도니아 제국은 결국 4개로 쪼개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 후 마케도니아 제국이 분열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왕국들을 헬레니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 왕국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알렉산드리아,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옥, 아탈루스 왕국의 페르가몬이 상업과 문화적으로 당대 최고 도시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했고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초기 군주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도시들 중 무역과 학문, 문화적 측면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최고 도시로 만듭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교육이 바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100m가 넘는 거대한 파로스의 등대가 건설되었는데 파로스는 알렉산드리아 항구 앞에 있는 작은 섬으로 파로스의 등대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알렉산드리아는 왕립 연구기관인 무세이온과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학문의 중심지였지만 기원전 31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연합함대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게 악티움 해전에서 패한 후 기원전 30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죽음과 함께 멸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기원전 323년부터 악티움 해전이 벌어진 기원전 31년까지 약 300년 동안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는데 헬레니즘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인을 의미하는 헬레네스로부터 유래합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몰락과 함께 끝나지만 그리스와 동방문명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헬레니즘 문화는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에서도 계속되고 헬레니즘 문화는 지중해의 이집트에서부터 동쪽으로 인도 북부,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역인 간다라 지방까지 확산되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 양식 불상들이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지는데 간다라 지방의 그리스풍 불교 예술은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경주의 석굴암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헬레니즘 시대 이전 아테네의 사설학원,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의 왕립 연구기관, 수학자와 과학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과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